자, 윤 대통령에 대한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요. 영장 심사가 있었던 이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구속으로 결정이 되자 이제 저런 난입이 벌어진 건데 한때 법원 내부 3층까지 올라가서 점거를 했다고 합니다.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런 일이에요. 점거를 하는 모습도 다 카메라에 잡혔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부적절하죠. 네.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가지신 것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런 형태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내란, 소요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렇게 지지자들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향후에 진행되는 사법 절차에 있어서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그 불리한 결정들이 나왔을 때 지지자들이 저러한 모습들을 다시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를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측과 당에서도 자제를 촉구하는 형태로 좀 강하게 입장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저는 사실 이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난입했던 그 시위자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엄중한 저는 사법적, 지금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윤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저는 먼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탄핵되고 난 뒤에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소위 말해서 국민들 지금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 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탄핵 소추안이 결의됐을 때 마지막 비상국무회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의 부득과 불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됐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걸 다 안고 가겠다고 본인이 다 짊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의 입장은 뭡니까? 애국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불편한 점이 있지만 불타는 애국심 때문에 내가 잘 버티고 있다는 식의 계속적인 그런 그러니까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들을 좌파 카르텔이라고 지금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상황 자체를 상당히 오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저는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 행동을 대통령이 옹호했다거나 저걸 칭찬했다 이런 내용은 한 일이 없으니까요. 그건 좀 구분해서 시청자께서 좀 들어야 할 것 같고 저렇게 행동하는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안 됐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폭력적인 행상을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요. 저런 장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폭력과 불법에 대해서 이런 사태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 영장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 협박 게시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그 협박한 사람을 찾아낼 것이고 또 아울러 신변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호영 이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 법원 난동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법적 절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이세요? 일단은 저분들 같은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향후에는 아마도 기소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던 것, 건조물 침입 그리고 뭐 특수공무 여러 명이 갔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형태의 죄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각자의 전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봐야겠습니다만은 심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죄명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측에도 전혀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요. 지지자들 스스로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재판도 있고 또 헌재 재판도 남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양극단에서 극한 감정이 부딪히는 이 상황 이런 것들은 또 앞으로 또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정치권이 이거에 대한 발언을 정제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계속해서 불법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 체포영장 첫 번째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서부지법에 있는 그 담당 판사의 성향을 운운하면서 예. 서부지법이 마치 좌파의 소굴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양마화해 왔습니다. 사실 그 1차 체포영장 이후에 2차 체포영장, 이번 구속영장 다 다른 성향의 판사들이 이렇게 발부를 한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설명을 할 겁니까? 네. 이 서부지법을 사법기관을 자꾸 악마화시키는, 저는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불복 절차는 피의자가 당연히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집권 여당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되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해줬으면은 그거에 수긍하면서 그럼 다음 절차 때는 어떻게 또 법적인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불법을 저질렀다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하면 그러면서도 여러분 선은 지켜주십시오로 말을 하면 이미 분노하고 흥분해 있는 이 지지자들이 자 우리가 따르는 이 정치인들이 이 서부지법은 불법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 실제 서부지법에 가 있는 지지자들의 팻말 같은 거 보면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은 사법부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들이 자꾸 그들을 자극할 수 있는 분노가 이렇게 좀 선을 넘는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발언들을 극도로 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극도로 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여야의 다같이 마찬가지일 상황이고요.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찬반 집회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정치권 뭐 여야를 떠나서 같이 다 이런 걸 좀 미리 좀 막을 수 있는 뭐 제도적 장치 같은 것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된 이상 윤 대통령 측에서도 조금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방어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좀 다소간의 이런 소요를 좀 어떻게 보면 자극하는 그런 느낌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 분간할 것 없이 어떤 수사기관과 이 사법기관을 넘나드는 또 그런 선을 넘는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대통령 측이나 이제 국민의힘 측의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민주당 측에서도 이 수사기관을 좀 과도하게 지휘통제하는 뭐 장갑차를 동원하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무리수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또 지지자를 자극하는 그런 또 백래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여야가 이 정치와 사법이 분간되기 어려운 시점이지만 법과 이 정치를 좀 분간해서 좀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절제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